안녕하세요. 온오프라인 넘어서 함께하는 아티스트들의 공간 라움 아카데미입니다. 와. 이번 세미나 3D 없이도 배경 표현하는 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캐릭터 일러스트에 쉽게 녹여낼 수 있는 3D 툴이 필요 없이 배경까지 표현을 낼 수 있는 법을 이론과 함께 시연으로 보여주는 그런 세미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세미나 진행을 해주실 작가님, 세리의 니아이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 세리의 니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슬슬 화면을 바꾸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은요, 블렌더나 3D 맥스 혹은 마야 같은 3D 툴을 활용한 이제 그림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새로운 툴을 익히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당장 그려야 되는데 툴을 익히지 못하고, 그래서 툴을 사용하지 못하고 퀄리티가 좀 안 나오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툴 없이도 툴의 이론이라든지 혹은 채색의 어떤 이론들을 깊이 숙지하여서 3D 툴을 사용할 때도 훨씬 더 효용성 높게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기 위한 오늘의 세미나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그래서 오늘 세미나의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이론은 두 가지, 투시 이론과 그리고 채색, 효과 종류에 관한 이론들 살펴보면서 끝맺음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일본어 쪽에 한자라서 세리의 니아이라고 읽고요. 이런 외주들 했었고요. 자, 그래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3D 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이 수업은 3D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3D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3D가 없을 때 손으로 그렸을 때 내가 원하는 배경, 공간감, 투시 이런 것들을 잘 뽑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세미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 목표는 이제 투시 기초 이론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3D 툴을 배울 때 3D 툴에 적용을 해서 더 나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처음 우리가 배울 거는 투시 원근이에요. 우리가 투시 원근을 할 때 뭔가 정확하고 어렵고 이런 거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데요. 사실 투시 원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예를 들어서 멀어지면 작아진다, 그리고 평행한 직선들이 소실점으로 모인다 라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배경을 그릴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관성들을 지켜주시면서 그려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정확성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뭘 써놨죠? 게임 일러스트 혹은 뭐 다른 일러스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투시 도법 중에 하나는 그림에서 보여지는 3점 투시입니다. 요 두 가지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 HL, EL 그리고 SP는 뭐냐면, HL은 이제 호라이즌 라인, 이제 수평선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아이레벨로 가장 많이 쓰는데요. 호라이즌 라인과 아이레벨, 수평선과 아이레벨은 같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은 SP, 스테이션 포인트죠. 이제 시점이라는 건데요. 이 두 개가 왜 가장 중요하냐? 이 두 개로 인해서 우리가 앵글이 하이 앵글 혹은 평시점 혹은 로우 앵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금 나왔던 3점 투시에 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을 갖고 왔어요. 여기서는 이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평선과 아이레벨이 화면을 정 가운데 횡단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공간의 투시, 두 번째는 물체의 투시, 세 번째는 공간 안에서의 물체의 투시 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간의 투시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소실점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리고 물건들을 그려넣기 쉬운 유용한 공간의 투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공간의 투시부터 먼저 잡고 들어가죠. 이런 공간의 투시를 먼저 잡고 들어갈 때 어떤 기준이 되는 물체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건물들을 기준으로 공간의 투시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물체의 투시예요. 공간과는 상관없는 관찰자와 상관있는 투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중력이나 혹은 물속이나 물체들이 떠있고 날아다니고 이럴 때 그 물체와 나의 관계가 있는 투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골치가 아프죠. 이제 공간 안에서의 물체의 투시라는 건데, 공간과 상관이 있으면서 플러스 나와 또 관계가 있는 투시. 그래서 요 왼쪽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 책상을 이렇게 공간의 투시를 이루고 있고, 요 위에 있는 노트북 같은 거 그리기 굉장히 어렵죠. 공간의 투시에 있으면서 나와 상관이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도 마찬가지고요.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변칙적이고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그리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이론이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내적 밀도와 외적 밀도에 관한 건데요. 내적 밀도는 재질 묘사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투시 얘기하다가 내적 밀도, 외적 밀도 얘기가 왜 나오냐?
라고 한다면 배경을 그리는 데 있어서 학생분들이 조금 난감해 하는 게 배경을 아무리 그려도 자꾸 비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내적 밀도 안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나무답게 그리는 거, 유리를 유리답게 그리는 거. 사실 배경은 내적 밀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외적 밀도, 정보가, 디자인들. 지금 달팽이를 보시면 굉장히 좀 왼쪽 달팽이는 뭔가 좀 심심하고 그렇죠. 근데 오른쪽 달팽이를 보시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뭔가를 많이 달아놨어요. 정보값을 많이 주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책상을 그리더라도 책상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어떤 책을 쌓아 놓는다든지 혹은 가방을 걸어 놓는다든지 이런 외적 밀도를 통해서 조금 더 그런 비어 보이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렌더를 하기 전과 렌더를 한 후 사진인데요. 왼쪽은 이제 내적 밀도도 떨어지고 외적 밀도, 정보값도 많이 주어지지 않은 렌더 전의 그림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표현력들, 나무 바닥이라든지 소파라든지 베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면서 조금 더 풍성한 배경을 꾸려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요 투시를 정할 때 그래서 요 투시의 기울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요런 렌즈에 의해서 정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 렌즈 같은 경우는 35mm에서 50mm 그리고 광각 조금 더 심하면 어안 렌즈라고 불리는 렌즈는 요 16mm, 35mm 이하의 렌즈들 그리고 우리가 대포 카메라라고 불리는 망원 렌즈 50mm 이상 초망원은 이제 한 300mm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렌즈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렌즈 선택에 따라서 인물의 어떤 인상이나 구성들이 다 달라지겠죠. 여기 보시면 미리수가 올라가면서 얼굴이 점점 평평하게 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다양한 걸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채색, 빛의 효과들 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표면화 산란이라고 불리는 효과인데 광원에서 온 빛들이 우리 피부 밑이라든지 혹은 투과가 되는 어떤 사물의 밑에 들어와서 굉장히 산란이 되는 거예요. 빛은 가산 혼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보다 훨씬 더 밝아지면서 채도도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투명체의 그림자 및 초면. 초면은 이렇게 지금 밑에 모이게 돼서 약간 반짝반짝하게 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죠. 이런 효과들 같은 경우들은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알아두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 내가 그림에 있어서 이 초면 효과를 넣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선택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다음은 이제 굴절이죠. 물에 들어갔을 때 반대로 되거나 굴절되는. 다음은 이제 여기는 조금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프레넬 효과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배경을 그릴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이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물 표면에서 산이 비쳐 보인다든지 반사가 되는 표면에서 주변 환경이 비쳐 보인다든지 하는 효과인데요. 이 예시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산이 물 표면에 비치게 되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택배, 어떤 트럭이 사람들이 비치게 되는 거겠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면을 채워야 할 때, 밀도를 채워야 할 때 어떻게 채워야 될지 막막해서 못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효과를 모르면. 근데 이 효과를 알게 됨으로써 어떤 밀도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배경을 그릴 때 빠져선 안 되는 공기원근법. 공기원근 할 때 단순히 명도만 내려가고 대비만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광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사실감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 지금 초록색의 채도가 떨어지면서 멀리 있는 어떤 그림에서는 하늘의 환경광들이 섞이면서 파란색으로 변하겠죠. 이게 비단 낮의 하늘, 어떤 파란 하늘 뿐만이 아니라 저녁에 어떤 분홍 하늘, 보라색 하늘 이런 하늘에서도 적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맺으면서 사실 저는 배경을 그릴 때 밸류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려요. 그러니까 색상, 채도, 그리고 명도 이 모든 걸 좀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밸류에 따라서 내가 주인공을 조금 강조를 할지 혹은 분위기를 어떻게 낼지 어떻게 해야 그림의 가시성이 좋아 보일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경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제가 예시로 들고 온 요 회색
그림들을 모작을 좀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색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색을 보지 않으면서 조금 더 그레이스케일로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 그림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연습을 하시려면 이런 밸류 스터디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되면 오늘 배경에 관해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맛백이죠. 이 세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려면 어쩔 수 없다. 세리의 니아이님의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보통 수업에서 이론 시간을 하면 5시간 정도 합니다. 이제 격달의 이제 마지막 주에 이론 수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3주 차는 이제 피드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반이 중급 고급. 이번에 새로 열게 된 클래스죠.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클래스가 입문 초급자 반. 맞습니다. 좋습니다. 신규 클래스 막간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시연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살짝 그려왔어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혹시? 알죠? 니콜. 이러면 그림의 절반 성공했다 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겠어 라고 하면 성공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어요. 굉장히 뭐가 없죠. 근데 요거를 어떤 기준으로 했냐, 요 기준으로 해놓은 거예요. 일단 어떤 책상이나 어떤 의자나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투시점을 맞춰서 그려 넣는 거죠. 이게 일단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투시점을 바탕으로 배경을 이렇게 그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러프하게. 여기서부터 갑자기 막 의자의 어떤 디자인 뭐 어떻고, 뭐 책상이 뭐 어떻고, 뭐 이렇게 투시가 뭐 어떻고 이렇게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전에 맞춰놨던 투시점대로 일관성 있게 미래에 나한테 맡겨두세요. 이런 거는. 그 위에다가 이제 캐릭터의 러프를 그려주는 거죠. 요 의자에 앉은 러프들 그려주시면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귀찮아지는 거죠. 여기서도 그냥 삐뚤빼뚤해요. 선이 조금 정리가 됐긴 했지만 배경을 구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들었던 요런 다리 같은 것들, 디자인들 혹은 비율들을 맞춰주시면서 면을 조금 더 나눠주고 이런 것들, 요것도 마찬가지로 투시에 맞춰서 해주시는 거죠. 넘어가고요.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색상 위는 왜 회색이냐면 사실 회색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윗면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밸류를 생각하고 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 삼각형 컬러 서클을 쓰고 있는데 여기 HSV라고 써져 있죠. V가 밸류의 V예요. 근데 우리가 포토샵을 쓸 때 컬러 피커가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HSB죠. 여기는 브라이트니스의 B예요. 색상에 고유명도를 고려하지 않은 컬러 피커인 거죠. 서로마다 장단점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 컬러 피커는 조금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내가 직관적으로 바를 수 있는 어떤 색상이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 이제 네모 컬러 피커는 좀 더 섬세한 색상을 다룰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세미나 썸네일로 쓰인 야의 미코 같은 경우에 시각적으로만 보면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데도 되게 까리한데 저런 느낌은 수많은 자료랑 경험에서 나오는 바이브인가요? 야에미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공간을 설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평면 디자인에 가까운 느낌으로 그림을 좀 구성을 한 그림이에요. 기획을. 렌즈도 조금 초망원으로 찍어서 굉장히 플랫하게 기획을 했고 세로로 긴 그림이기 때문에 좀 대칭성, 석상들이 약간 대칭을 이루고 있거나 구성들이 대칭을 조금 이루면서 어느 정도 흐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평면적으로 구성을 하는 느낌이어서 저런 느낌은 그죠? 경험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일부러 공간적인 느낌으로 뭔가 연출을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평면 안에서의 재미를 조금 더 추구한. 그죠? 하지만 공간으로서의 어떤 기능도 조금 같이 챙겨가는 느낌으로 그거를 이제 렌즈로 이제 풀어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 정도면 시연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배경 연습에 있어서 실사 모작과 일러 모작은 각각 어떤 부분을 중점을 생각하며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사를 모작하는 거는 분석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어떤 빛의 작용이라든지 투시가 실제로 일어나는 투시에 있어서 그림보다는 조금 더 맞을 테니까. 근데 일러스트 모작은 결국에 모든 것이 이제 저는 제 생각으로는 데포르메화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어떤 데포르메나 어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논리를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사진은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배경과 캐릭터의 스케일감을 맞추는 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기준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그림의 핸드폰을 보시면 적어도 핸드폰이 한 손에는 들어와야겠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손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눈썹까지가 손의 길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일단 인체에 대한 기준을 세운 다음에 이 책상을 이 인물이 서면 허리까지 올지 혹은 뭐 다리까지 올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세워두고 이제 스케일감을 거기에 맞게 설정을 해서 배경을 들어가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사실 중간에 이제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긴 했어가지고 세미나 진행해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